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님 90세이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윤석열 욕을 엄청 하셨답니다. 일본이라면 치를 떠시는 분이시래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친일 정부가 됐다고 우시더라, 억울하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글쎄 뭐 윤석열이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 몰랐다라는 분들, 그래서 배신감에 떠시는 분들 많다고 하죠. 예, 많습니다. 어머니 잘 위로해 드리시고요. 예. 자, 그리고요. 이미숙님, 민주정부는 보수에 비해서 너무 말랑말랑한 게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언론이든 검찰이든 환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언론과 검찰에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세상이 참 정의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건의 군데군데 어떤 에피소드들에서 검찰이나 언론이 제정신 차렸던 적이 가끔씩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 전부 다 나쁜 놈이 아니고 기자들 전부 다 나쁜 놈인 게 아니라 일부 나쁜 놈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친하지 않는 이 건전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다수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언론이고 검찰이고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그 순진한 믿음 빨리 깨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와 비판 언론을 위해서 정도를 걷는 언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자들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검사가 2,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명 안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게 아니면 적폐예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검사, 정의로운 기자가 10분의 1만 돼도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요. 언론이나 검찰뿐만이 아니고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롭고 정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10분의 1만 돼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겁니다. 1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거고요.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겠다, 정의로워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힘 당하고 탄압을 받는 겁니다. 싹 뜯어 고쳐야 돼요. 믿지 말고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괜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가지게 되면은 자꾸 계획을 미루게 돼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일선 검사들의 반응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죠. 얘는 거기가 한계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일선 검사들은 어떨까요?
이원석이 뭔가 하나라도 해보려고 뭔가 조금 액션을 취했는데 단칼에 모가지가 날아가고 뭐 이원석 주변에서 굽실대고 있던 총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는 식으로 굴었던 애들 싹 사라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일선 검사들은 어떨까요? 아이씨 이거 뭐야 더러워서 못 살겠네. 야 더러워서 못 살겠다 바꾸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야야 함부로 나대다가 우리 작살 나겠다. 그냥 몸조심이나 하자. 엎드려! 라고 할까요? 검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검찰 조직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 개혁을 맡겼을 때 그나마 개혁이 될 것이냐, 아니 개혁을 좀 미뤄줘도 될 것이냐, 아니면 개혁의 수위를 낮춰줘도 될 것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일선 검사들의 빠른 태세 전환, 용산 앞으로 헤쳐 모여입니다. 자,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마당에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얘네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이원석이 딱히 윤석열한테 대든 것도 아니야. 이원석이 윤석열한테 이 제시를 한 것은 김건희 이 문제, 이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김건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한 번은 소환을 해야 한다. 한 번 소환해가지고 싹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석열한테 대들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형님, 형수님 한 번은 소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으로 싹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싸게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낮게 해가지고 1심을 얼른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한 다음에 특검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특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검찰이 이런 꼼수를 쓰게 되면 우리 특검을 못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쓸까 내가 제일 걱정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이원석은 윤석열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형님, 형수님 한 번은 오셔야 됩니다. 별 수 없어요. 그 한 번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를 했다가 윤석열한테 걷어채인 거야. 뭐 지금 이번에 잘린 대검 부장들도 다 마찬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진짜 윤석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득이 되는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감히 내 마누라를 소환을 하겠다고? 미쳤니? 나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마누라인데 니들이 건드리겠다고?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간 겁니다. 반항을 한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했을 뿐 실제로는 맞는 말을 한 거고 지한테 도움되는 말을 한 건데도 날아간 거야. 자, 이런 상황을 일선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얘들도 지금 잔뜩 황당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법기술자들이 법기술 쓰겠다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서 자른다고? 미쳤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그래요. 우와, 씨, 저 도른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은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와, 씨, 밑보이면 끝이네. 아무리 지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라도 지 귀에 거슬리면 끝이네. 아니, 그리고 이원석이 윤석열 측근 중에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이원석을 쳐낸다고? 야, 그러니까 쓴소리는 듣기 싫은 거네. 그냥 까라면 까야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은 목 날리겠다는 거구나. 일선 검사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반응이 하나 나와요. 아유, 하기사 한동훈이도 날아가는데 뭐 이원석이 안 날아가겠어? 예, 상당히 자괴감에 젖어 있는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자괴감 섞인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뭐라 그런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유, 김건희 한번 소환해야죠. 아유, 소환 안 하고 어떻게 끝을 내? 그게 사실은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야. 라고 했던 검사들도 싹 입을 닫고 하나같이 지금 납작 엎드렸습니다. 반항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지. 이원석의 7초? 그나마 검찰총장이랍시고 개기는 모습 보이기는 보인 거야. 그게 딱 7초였어. 딱 거기까지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가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납작 엎드리면 진짜 이거 가오 안 살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 개기는 모습 보여준 거야. 근데 그것까지 끝이야. 조만간 이원석 사표 냈다는 소리 들릴 거예요. 한 달 이내에 나간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한 달 이내 안 나가면 내쫓으려고 그럴 거걸?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원석 보고 나가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임기가 보장되니까 버틸려면 버티겠지. 뭐 임기 보장되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겠지. 그런데 나가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아? 뭐 임기 보장됐으니까 뭐 지가 버틸려면 버티겠지. 근데 버티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예요 이거? 안 나가면 뭐? 네 주변 괴롭힐 거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안 나간다고? 나가기 싫으면 뭐 안 나가겠지. 근데 뭐 안 나가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거의 서스름없이 해요. 그러니 누가 반항을 하겠습니까? 반항이고 나발이고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일선 검사들 째깍째깍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용산 앞에 헤쳐 모여 줄을 쫙 서기 시작했어. 윤석열 지금 보면서 이 새끼들 말이야 진작에 이러지.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지 힘자랑이 통했다 라고 은근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김주현을 이 민정수석 앉힌 이유가 있어. 아씨 잘했네. 김주현은요 윤석열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윤석열보다 한 해 후배인가? 아니면 윤석열하고 한 해 후배인갑다. 윤석열 한 해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윤석열이 79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80년대 뭐 이렇게 했고 김주현이 아마 80년 80학번이가 아마 하여튼 막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번이 낮은가 그럴 거예요. 한 살이 어린가 한 학번. 하여튼 나이 한 살 어린 건 확실하고 학번이 아마 좀 그럴 건데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 한 살이라 어리면 다 지보고 다 형님이라고 모셔. 다 형님 해. 사법시험 지보다가 김주현은 18기거든요. 엄청 기수가 높아요. 그런데도 기수 높은 김주현도 사석에서 윤석열한테 형님 이런데 그랬어.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여튼 그런 김주현을 딱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싹 정리를 해버린 거 아니야. 몰라. 이러고 있다가 김주현이 검찰총장 온다는 소리 들릴 수도 있고요. 김주현이 법무부 장관 한다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가능할걸? 자,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검사들이 윤석열한테 대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앞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용산 앞에서 국영상 대통령실 앞에
쫙 줄을 도열해서 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말만 저의 생각만 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자 부산고검장 출신이죠. 윤석열이 유일하게 무서워했다는 바로 그 고검장입니다. 양부남이 제일 무서웠대.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은 양부남 당선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실제로 광주지검 이런 데서 양부남 뒷조사하고 막 그랬었어. 자, 이 양부남 전 고검장,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죠. 이분이 최근 한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검찰과 정권이 충돌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 거기에 양부남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 민정수석이나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닐 때 생길 수 있는 일. 그런데 지금은 봐라.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싹 다 검찰 출신이다. 그것도 엄청 고참들이다.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사들 지금 이미 태세 전환 다 했어. 하나같이 지금 납작 엎드려서 용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아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며칠이나 더 버티겠냐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양부남 검사장의 발언을 제가 동영상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간단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을 강화했을 때 반드시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이렇게 사정기관이 반드시 통제가 더 수월해지느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민정수석실이 강화되면 갈수록 검찰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면 이번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고 부활시키고 민정수석이 오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오히려 불거질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제가 검사생 했던 경험상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갈등을 겪는 경우는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 오게 되면은 모든 검찰 고위직은 민정수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검찰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는 대통령이 하죠.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할 때 그 보좌를 장관과 민정수석이 합니다. 해결문이 어디에 있냐?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제 검찰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설치하면 민정수석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갈등을 하면은 앞으로 정권 3년 남았는데 그 전에 짐 싸고 집에 가는 겁니다. 누가 그걸 스스로 목숨을 단축할 검사겠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민정수석이 생기면서 저는 당연히 조만간 인사가 있을 줄 예측했어요.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로. 당장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가이드라인이 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되들면 어떻게 된다? 가차없다. 이런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등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자료 화면 한번 보셨죠? 이 해당 화면은요, 광주 민방 뉴스 시간에 양부남 검사장이 직접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저도 이 양부남 검사장이 하신 얘기 딱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약간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깽판 치는데 검사들, 지들을 볼 때는 안 쪽팔리겠냐. 지들도 쪽팔릴 거다. 지들도 쪽팔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개길걸? 지들 보기에도 윤석열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 안 하겠나. 한동훈, 야,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개길 거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날아가는 걸 보고 아유 한동훈도 별거 아니었네. 야 그럼 윤석열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야 한동훈 날아갔다. 야 한동훈도 날아가는데 우리 날아가는 거는 야 일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납작 엎드리자. 그게 검사다운 행동이죠. 자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김건희를 수사해왔던 이 수사팀도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광속 태세 전환이에요. 김건희의 소환 가능성이 소환이 꼭 필요하다. 김건희 소환 안 하고 사건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역설하던 검사들 일제히 입을 다 다물었습니다. 사실 예정은 됐었죠. 검찰이 얼마 전에 김건희 수사가 필요하다. 그 이원석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송경호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조만간 김건희를 소환할 것처럼 이렇게 떠버렸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자세히 얘기를 뜯어보면은 지들이 지금까지 소환 못한 것은 법원 때문이고, 법원이 윤석열 눈치본이라고 판결 늦게 내렸기 때문이고, 지금도 소환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윤석열이 결심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들이 안 한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해서 안 한 거고, 윤석열이 결정을 안 내줘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미룬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조차도 윤석열은 용납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건희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떠버렸던 검사들 일제 입을 확 다물어 버려요. 지금 일제 입을 다 다물었어요. 그러면서 야, 계속 여기서 반항을 하느니 그냥 우리가 짐 싸고 나가자,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짐 싸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입을 닫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반항하느니 밖에 그냥 나가자, 짐 싸서 나갈란다가 아니고,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씨, 내가 이놈 회사 때려쳐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때려치는 경우 없죠. 지금 딱 이 상황이 그 상황인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이 검사 때려치든지 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때려치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야. 즉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납작 엎드리겠다라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팀은 바로 지금 태세 전환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한겨레가 2차 충돌 가능성 운운한 얘기는 그냥 그냥 한여름밤의 꿈, 지들의 망상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한겨레는 검찰이 정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개뿔. 검찰은 정의롭지 않아요. 검찰은 그냥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할 뿐이야. 검찰은 마치 지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검찰부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야.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검찰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지들은 그렇게 많이 댐비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검찰이 그래서 지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는 절대 개기지 않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죠. 자, 문제는 이 수사팀이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만큼 앞으로 김건희 수사는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봐도 됩니다. 김건희 수사는 이제 무산됐어요. 자, 그러면 김건희 수사가 무산됐으면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뭐 할 건데? 수사를 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재개할 거예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왔잖아. 지금 전주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이 사위 관련 수사 중앙지검으로 갖고 올 거래. 중앙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가져와서 한대. 그럼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본격적으로 대놓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만 수사할 것 같아?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할 거예요.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대북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비를 털고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히는 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김성태를 가지고 무슨 증거 조작을 할지 모릅니다. 마치 지금 유동규가 5만 개소리 늘어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쌍방울 얘네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줄대고 그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 솔직히 정세균 때문이거든요. 정세균 그 양반이 그 쌍방울 뒤를 봐주는 역할 되게 많이 했습니다. 쌍방울 쪽 사람들 대놓고 정세균하고 그 연고가 있다는 둥, 우리가 가깝다는 둥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 그게 뭐 그냥 걔네들 그냥 떠버리는 소리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전 총리 이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정세균이 뒤집어 써야 될 그 상황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신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뭐 일말의 미안함이나 이런 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야리고 있잖냐, 사실. 자, 이 문제 다시 재개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 검찰은 그 대북 송금 이거 떠들면서 이재명 대표도 물고 늘어질 거예요. 아마 이제부터는 대북 송금이 단순히 뭐 북한에 돈 보냈다, 뭐 그래서 뇌물 이게 아니라 북한에 돈을 보낸 게 일종의 국가보안법으로 걸려 그럴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국가보안법 문제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 뇌물이니 뭐 대납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 북한에 가는데, 방문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겠어? 돈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방문을 하려고 돈을 줬다. 그건 뭐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일단 지금 진행하던 이 수사가 그 아이템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거 내용을 바꿀 겁니다. 그게 뭐다? 예, 국가보안법 개념일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놓고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하나는 수원지검에서 투트랙을 몰고 갈 겁니다. 아울러 지금 하다 말았던 돈봉투 수사 요것도 지금 재개될 거예요. 이 돈봉투 수사는 아마 지금 남부지검 쪽에서 할 건데 이렇게 재개될 겁니다. 즉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검찰을 다시 가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동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검찰도 김건희 수사 이제 중단했으니까 남은 건 욕먹는 것밖에 없잖아.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지.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 뭐? 더 어마어마하고 묵직한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이거지 뭐.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간단해요. 우리는 계속 개혁을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거침없는 개혁, 미루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요, 역습당이에요. 지금 윤석열은 국힘당, 그 다음에 검찰 다 친정체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윤석열이 자기 측근을 내려보내가지고, 야, 네가 잘해? 라는 식으로 한 거지. 한마디로 윤석열 지가 왕이면, 검찰 쪽에 그 제후 하나 내려보내서, 야, 니는 검찰 제후니까 니 법무부에서 가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 네가 관리해. 자, 그리고 너는 국힘당 제후니까 너는 정치권 가가지고 국회를 네가 좀 컨트롤해. 라고 이런 식으로 제후한테 분봉하는 방식을 썼다면, 야, 안 되겠다. 제후한테 분봉시켜놨더니 이 새끼들이 내 말 안 듣고 지들 거 챙기네? 야, 안 되겠다. 야, 제후들 날리고 내가 직할 체제한다. 그래서 지방관을 내려보낸 거예요. 지방관이 뭐? 정무수석, 민정수석인 거야. 지금 정무수석, 민정수석을 다들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 지방관이에요. 그리고 국힘당 당대표, 법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 얘네들은 뭐다? 제후, 지방에 보낸 제후야. 예? 제후를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는데, 이 새끼들이 지 세력을 챙기고 있어? 야, 안 돼.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무수석이고 민정수석인 거예요. 직할체제로 들어간 거예요. 측근이라고 믿고 보냈는데 이 새끼들이 내 뒤통수를 때려. 마치 왜 유방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한신을 한왕으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거야. 근데 한왕이 슬그머니 자한테 개길 것 같으니까 뭐 한왕, 위왕 이렇게 봉해놨는데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슬슬 이것들이 지들 거 챙기고 있네? 야, 들어와. 바로 목을 쳐버리죠. 그것도 그거야. 딱 그거예요. 한왕, 위왕, 뭐 한중왕 이런 거 보내놨더니. 예,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예.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같은 놈으로 보이는 거야. 측근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것들이 지꺼만 챙기네? 지들끼리 실컷 챙겨놓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꼭 죽은 탓한다. 지들 이익 챙기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죽은 탓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저 대통령실에 누구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이 한동훈과 이원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제후로 지방에 분봉시켜놨더니 이것들이 황제 폐하한테 충성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뭐시기? 야, 지들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러다가 일 안 되면은 내 탓이라고? 야, 니들 일을 잘못해놓고 김건희를 소환하자고? 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갈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관장하겠다. 앞으로 제후란 없다. 민정수석,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한다. 이건 거죠.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무슨 제후들 모르잖아요. 청원 부원군이니. 사실 청원이 지역 이름이잖아요. 청주의 옛날 이름이 청원이잖아요. 청원 부원군이니, 뭐, 개풍대군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봉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옵니까? 예, 한양에 다 모여있죠. 그 지방에는 지방관들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봉을 할지언정 실제로 통치권 없고 통치권은 직할 지방관들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직할 체제로 바뀐 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검찰 개혁을 더 힘있게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특검들 발의되어 있는데 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장 이상한 놈 됐는데 이 공수처장 모가지 날려버리고 지금 공수처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대로 된 놈이 앉을 때까지 계속 목을 쳐서 날려버려야 돼. 애매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